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26년도 재무관리 관련된 마지막 문제 32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수합입니다. 이제 파인 상품에 대해서 저희 선물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고 옵션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고 마지막 수합 관련된 문제인데요. 수합은 그냥 바꾸는 거죠. 뭐가 좋을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좋은 걸 찾아가지고 서로 유리한 게 있으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XYG 세 기업이 있는데 이 세 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대출 조건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워낙 그냥 6% 고정금리로 내시겠습니까? X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KOFR에 대해서 플러스 2% 가상금리를 내실래요? 이렇게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십시오. 또 Y기업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KOFR에다가 4% 얹어서 가상금리를 내실래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7%를 내실래요? G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출입 업체인가 보죠. 달러로 6% 내실래요? 아니면 원화로 4% 내실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재무 담당자라면 어떤 조건으로 내가 하는 게 좋은가? 여기서 문제에서는 지금 각각의 기업은 이안을 가지고 차입을 한 다음에 어떤 수합 계약을 체결해서 원하는 차입 조건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원하는 차입 조건이라고 하면 1안보다 더 낫냐 제시받은 일단 2안으로 하고 2안 플러스 수합을 해가지고 1안보다 좋은 거를 뽑아낼 수 있느냐, 어떤 회사가 뽑아낼 수 있느냐를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각각의 기업은 원화 5%랑 달러 6%랑 바꿀 수가 있다. 원화 5% 주고 달러로 6%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는 달러 6% 주고 원화 5%랑 바꿔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KOFR 무위험 지표금리지만 얘가 변동이 된다는 거죠. 얘는 바뀌는데 요거 무위험 지표금리가 막 움직일 건데 그거랑 5%랑 바꿀 수 있는 게 KOFR하고 5%, 원화 5%, 그리고 원화 5%와 달러 6% 이자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이거는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천천히 화살표를 잘 그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선으로 하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 약간 물결 쳐가지고 이렇게 주고받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의외로 쉽게 결과물을 뽑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X부터 해볼게요. X 같은 경우에는 이안으로 일단 돈을 빌려옵니다. 돈 빌려오는 거 말고 액면 말고 이자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금융회사에다가 이자를 6%를 줄 겁니다. 액면 받을 때 돈 빌렸겠죠. 그리고 6%를 이자를 줄 거고 이자만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 수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합시장으로 달려가요. 여기 또 새로운 수합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얘랑 무슨 거래를 할 거냐면 어떤 걸 해요? KOFR하고 5%를 바꾸죠. 그러면 야, 내가 이자를 물결입니다. KOFR을 줄게. 대신에 나한테 이자를 5%를 줘라. 그쵸?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6%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오기로 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수합 뱅커랑 저걸 하는 거예요. 내가 KOFR 이자를 줄 테니 나한테 고정금리 5%를 줘. 이자만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 X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흐름을 보세요. X의 결론을 내버리면 얘는 KOFR을 줍니다. 이자를 내게 되는 거죠. 여기 주고. 그 다음에 뭔가 수합뱅커에서 5%를 받아서 그쵸? 금융회사에 다시 6%를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들어가는 비용은 X 입장에선 5% 받아서 1% 얹어서 얘한테 주고 KOFR을 수합뱅커한테 주고 그렇게 되면 결론은 X는 KOFR 플러스 1%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 X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화 6%로 조달을 하는 거랑 KOFR 플러스 1%로 조달하는 거랑 동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금융기관 녀석이 1안에 KOFR 플러스 2%를 주세요. 그럼 야,
나 그냥 이거 하고 스왑뱅커 갔다 와서 KOFR 플러스 1%를 할 수 있어? 안 해. 그쵸? 문제에서 보시면 1항보다 낮은 금리로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거 KOFR 플러스 2? 아니야. 수합 계약을 이용해서 KOFR 플러스 1로 정리할 수 있어. X는 됩니다. 그러면 야 1항 걷어치우고 난 이거에다가 KOFR 플러스 1로 할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Y 보실게요. 똑같은 금리로, 똑같은 원리로 Y 같은 경우에는 KOFR 플러스 4를 주기로 했어요. 이 금융기관에다가. 그리고 바로 수합시장으로 들어와서 수합뱅커가 있는데 얘랑 뭐라고 바꿀까요? KOFR 플러스 4를 줘야 되니까 얘한테 야, 나 KOFR 줘, 나한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뭘 준다? 고정금리 준다. 얼마? 수합뱅커랑은 5%. 그러면 요 흐름을 또 생각을 해보세요. 얘한테 나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KOFR 변동금리를 받아서 4%를 얹어서 금융회사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가로, 교환하는 대가로 5%를 또 지급을 해요. 그러면 Y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모아보면 야, 돈 나가는 게 변동금리 삭제가 됐어. 그런데 왜냐하면 변동금리 받아서 변동금리 줄 거니까. 그런데 변동금리로 바꾸는 와중에 5%를 지급을 해야 되며 여기 가상금리 4%를 또 얹어야 되니까 총 그냥 9%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Y 입장에서는 야, 이걸 하고 수합을 하려고 했더니 9%나 나가네. 금융기관에서 7% 제한했는데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7% 조달금리 7%를 받으셔야죠. 7%만 내고 치우도록 하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안 플러스 수합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쵸? Y는 그냥 주는 대로 이안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G도 마찬가지입니다. G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통화 수합이죠. 통화를 바꾸는 거예요. 보시면 금융기관에다가 6%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또 무슨 짓을 해요? 수합뱅커 원화로 바꾸고 싶어서 수합뱅커에 뭐랑 바꿀 수 있나요? 원화 5%를 지급하고 달러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화 5% 그리고 달러 6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얘 정리를 해보면 G 입장에서는 수합뱅커한테 달러 6%를 받아서 금융회사에 6%를 지급을 하고 이자를 수합뱅커한테 이거 교환하는 쪽으로 원화 5%를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원화 5%가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수합을 섞는 경우에는 원화 5%가 나가는데 금융기관에서 4% 제한을 받았다고 하면 감사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이거 괜히 여기에다가 수합 더 할 뻔했네요. 5% 나갈 뻔했네요. 4%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안에다가 플러스 수합을 한 게 유효하지 않아요. 그냥 1안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에서 1안보다 더 낮게 조달할 수 있는 회사는 X와 Y와 G는 틀려 먹었고 X만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그림을 일단 금융회사와의 거래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뽑아낼 수 있을까 해서 수합뱅커랑 수합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액면은 고려를 하시는 거는 복잡합니다. 여기서 또 액면 주고 받고 냈다가 액면 또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자율의 흐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자나 금리의 흐름만 잘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고정을 직선 아니면 다른 표시, 변동을 물결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잘 표시를 하셔가지고 이자의 흐름을 잘 그리신 다음에 네팅할 건 네팅하고 내가 받고 지급하는 건 네팅하고 남는 것들만 다 모아서 내가 이자가 도대체 얼마가 나가는 건가, 변동으로는 얼마가 나가고 고정으로는 얼마가 나가는가 이걸 잘 계산하시면 그림 그리는 거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으실 수도 있어요. 시험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고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한번 해결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